안녕하십니까. 청산바다 부설연구소 소장 김평중입니다. 제 연구 결과는 사실 그 파일럿 스터디, 즉 예비 실험이다 보니까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지 말고 간단하게 결론이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. 실험 방법은 첫 번째 2개의 탱크를 이용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EP 사료만 넣는 구간, 그 다음에 규주류만 키운 구간, 그 다음에 이 미역 파우더를 넣는 구간, EP 사료는 같이 넣습니다. 그 다음에 긴 파우더를 넣는 구간, 이렇게 4개 구간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요. 그 다음에 입식할 때 각 폭은 약 22mm 이상이었고, 그 다음에 입식 일자는 23년 11월 25일 날 입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료는 다음과 같이 조제를 했습니다. EP는 약 한 300g씩, 그 다음에 미역가루를 넣었던 데는 EP 사료 300g, 그 다음에 미역가루 100g, 그 다음에 EM 약 500ml를 넣었고요. 그 다음에 김가루는 김가루를 넣었던 김 파우더를 넣었던 곳은 EP 사료 300g, 김 파우더 100g, 그 다음에 EM 500g 됐고, 여기는 동계에 약 8에서 19도씨 사이에는 2,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줬고요. 가오미 축의 때는 수온 19도씨 이상일 때는 매일 주고 청소도 매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생물이 태어날 때 여기에서 시작을 하죠. 그래서 이 기울기는 여기는 각 폭을 나타내고요. 그 다음에 이 0을 통과하는 관계식을 나타냈습니다. 왜 그러느냐? 태어날 때는 태어나기 전에는 0이지만 교미가 되고 산란이 돼서 생산이 될 때는 0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반드시 이 기울기는 0을 통과해야만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 다 보시겠지만 EP 사료, 그 다음에 미역가루를 먹였던 거, 그 다음에 김가루를 먹였던 거, 대야통만 먹였던 거, 거의 이 기울기가 0.67, 이 기울기가 0.67, 여기 거의 0.67 반올림하면 0.6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장과 각고 사이에는 아주 좋은 상관관계를 갖고 1에 가까운 거의 99.99%의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관계식으로서는 어느 각 장이 되겠습니다. 센시티비티가 더 높은 거고요. 민감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실험을 한 날짜, 일수, 며칠 날 이 실험을 했다는 거.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서로 어떤 먹이를 줬을 때 더 잘 크는가,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. 그러나 전중량, 전체 전복의 껍질을 포함한 전체 무게를 보고 그 결과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다이아tom만 먹였던 게 가장 성장 속도가 무게가 작습니다. 그 다음에 EP만 먹였던 것, 그 다음에 미역가루를 먹였던 것, 그 다음에 김가루를 더 추가했던 것 순서로 김가루를 파우더를 먹였을 때가 가장 성장도가 좋았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기를 했을 때, 계산을 했을 때 규조류를 백그라운드 값으로 보고 규조류만 먹었을 때 이와 같이
10g 정도의 무게가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이 빛가루 사료를 더 넣은 그 배가 되는 값은 약 3g 정도 추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시머스타트, 즉 그 미역가루를 먹은 거는 대략 0.3g, 그 다음에 김가루를 먹였던 게 한 2g 정도 더 그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그 집회장에서 저기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파래 있잖아요. 파래를 먹는 이 집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의 생각은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사람과 경쟁하는 그 품종이 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돈이 더 필요할 거고요. 그러나 이 파래와 같은 이런 것도 먹고 잘 큰다면 우리가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모기원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. 사실 오늘 그 사례연구소에서 발표를 좀 해주기로 했다가 빠꾸를 냈는데 이런 것들도 건의할 사항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추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쭉 저기 했을 때 그 킨정보 디스커스 하이 이거를 이제 2개 어장에서 이제 실제 작년에 우리가 입식을 시키고 어장에서 입식을 시키고 그 결과를 지금 추적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 김효 사장님하고 김유민 사장님 뭐 기분 나빠하시지는 마십시오. 제가 하더라도 김효 사장님은 11월 25일 날 약 22mm 참전복을 입식한 결과고요. 그 다음에 미역을 줬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제가 몇 월 달에 다시마로 바꿨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. 그러나 대체로 수온은 약 한 지금까지 8도에서 21도 정도로 알고 있고요. 이게 민감도가 너무 빠르네요.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아까 그 각폭과 각장과 각폭은 이와 같은 0.672 굉장히 재밌습니다.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1월 25일에 측정했던 것들은 대략 0.68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3월 달에 했던 거는 0.67. 그 다음에 6월 달에 측정했을 때는 0.66. 기울기가 약간씩 낮아지고 있죠. 그렇다는 얘기는 각 장에 비해서 각 폭의 성장 속도가 좀 느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폴 전체 무게는 이와 같은 2차 함수를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셀 껍질의 무게도 2차 함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역시 저기는 0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내장의 무게도 역시 2차 함수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 이와 같이 홀 무게가 전체 무게가 많은 것 중에 한 놈, 이놈은 이 내장의 무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툭 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약간은 저기지만 근육이 이 높은 쪽에서 그러니까 성장이 좋은 놈들 중에서 근육의 무게가 크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선발 육종을 한다든가 하면은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김유민 사장님, 청산도의 김유민 사장님 또는 입식은 김효 사장님보다 조금 빨리 하셨고요. 그 다음에 23mm의 크기, 그 다음에 미역하고 다시마를 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마 다시마를 먹인 게 3월 이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. 그 다음 수온은 약 8도씨에서 21도씨 사이가 되겠습니다. 이 성장 패턴들은 아까 저기 했지만 김유민 사장님 역시 쭉 봤을 때
0.67이라는 기울기를 갖고 쭉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. 같이가 나가고 있고, 역시 그 김미호 사장님 아까 보시다시피 0.68, 0.67, 0.66 기울기가 조금 작아지는 그 패턴을 했을 때,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지금 바로 나타납니다. 정말에서 김미호 사 전체 무게하고 키우는 그 사이 간의 그 일자 간의 간격을 보면은 우리 김미호 사장님은 이와 같이 직선적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, 우리 김율민 사장님은 아까 먹이 변경이 있을 때 그때 성장이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.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김미호 사장님 먹이 줄 때 약 똑같이 줬습니까? 처음부터 끝까지? 예, 그렇고요. 어쨌든 이러한 결과를 성장의 차이를 보는 것은 뭔가 원인은 아까 첫 번째 원인 김율민 사장님 그 원인은 먹이 변경이 있으면서 먹이를 줄였다는 게 바로 데이터로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먹이는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주는 게 이번 결과만큼은 봐서는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김희호 두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김희호 사장님 거는 그 킨전복 그 종이었고요. 그 다음에 김유민 사장님은 킨전복은 아니고 하이브리드 우리 저기이기 때문에 그 종의 차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은 아직까지 잠정적으로 내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생물학적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본다면 현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, 종의 차이, 먹이의 차이 따라 등등 성장도가 달라질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좀 더 좋은 성장 속도가 빠른 방법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, 점점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보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